자, 다음은 아크로비스타 관련된 시사전을 그 단독이 있죠? 네. 네. 이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게. 네. 아 이거 진짜 저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이게 시사전에서 단독을 냈는데 이게 부인보다 2년 늦게 전입 신고를 하고 그 전세권을 또 삼성전자가 설정을 합니다. 야,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복잡해지고. 네. 쉽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아크로비스타라는 건물이 생겨요. 대림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대상에서 지었고요. 대상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상품백화점이 네. 1995년에 무너졌고 2004년에 대상에서 올렸죠, 이 네. 건물을. 그 자리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20채 이상이 먼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삼성 미전시를 통해 가지고. 아, 삼성 미전실에서. 네, 그래서 삼성이 이거를 20채 이상을 갖고 와. 갔다라고 하는 게 부동산 업계 당시에 소문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이제 직원들용으로 쓴다고 갖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가서 사는 직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3층이 문제, 3층이. 3층. 이 3층을 처음에 받은 사람은 정상훈 씨라고 우리가 흔히 제이슨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제이슨이에요? 이 사람이 제이슨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이거를 분양을 받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김건희 씨가 사귀고 있다고 했던. 그거는 이제 양재택 씨 말이고, 양재택 검사 말이고, 네. 근데 아무튼 어려서 양재택 검사보다 먼저 알고 지낸 사이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동네 건달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까 이거 볼케이노에 양주 납품하면서 이제 업자가 단 거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양주 쪽에서 주류 관련된 이제 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아파트를 말하자면 분양을 받은 겁니다. 네. 근데 이 분양 과정 중에 이게 이제 한 7억 정도 되는 7억 5천에서 뭐 나중에 피가 붙었을지 모르는 분양가는 7억 얼마 정도 돼요. 네. 근데 6억을 은행에서 설정을 하고 돈을 빌립니다. 그럼 이제 한 4억 정도 빌렸다는 얘기겠죠? 6억을 빌렸다는데요? 6억을 설정을 했으면 4억 정도 빌린 거지. 그래요? 이 돈 계산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이제 오버가 있으니까 6억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걸 빌려가지고 집을 샀어. 이 집을 사갖고 갖고 있었는데 살기는 김건희와 양재택 검사가 살았다는 거지. 3층에. 3층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썰이 뭐냐. 자, 나중에 이게 이제 양재택 씨한테서 김건희한테 옮겨갑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데, 애초에 이 건물을 분양을 받았을 때, 최은순 씨, 그러니까 부인이, 엄마가 내가 그거를 삼성한테서 분양을 받았잖아. 삼성 통해 갖고. 그래갖고 내가 그거 중도금 잔금 내느라고 똥을 싸고 있어. 이런 얘기를 동업자들한테 자랑 삼아 했다는 거예요. 네. 명의만 여기서 똥이 나오네 또. 네. 명의만 제이슨이지. 정상훈 씨지. 오랜만에. 실제로는 자기가 돈을 다 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은 돈 말고는 자기가 돈을 다 낸 거고 나중에 이걸 이제 건이가 다 갚아가지고 자기 소유주로 돌리게 되는데 대상 아니고 대림 산업이래요. 네. 아무튼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마만한 그 돈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정상훈 씨가 대출을 받을 때 법인 하나를 세워요. 본인 개인 법인 남양주에 있는 법인 하나를 세우는데 그 법인 이름이 ESIND라는 법인입니다. 네. 이 법인이 안에 보면 대표이사는 아까 얘기한 제이슨 정상훈 씨인데 이사 겸 감사로 최은순 씨가 들어가 있어요. 도이치모터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인물. 통장 위조 사건의 진짜 위조 범으로 지목받은 그 코바나 콘텐츠 김모 감사? 김모 감사가 여기 또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애초에 전부 다 아는 사이네. 다 아는 사이였고 다 아는 사람들이고. 법인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걸 그냥 슈킹을 해준 거죠. 자, 더욱 놀라운 거는 이제 이 집에서 살았어요. 살았는 건 사실이야. 네. 뭐 공공한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양 검사가 이제 잘리죠.
네. 네. 잘리고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스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새 남자가 들어오는데 아니, 나는 그것도 웃겨. 너 잘렸으니까 이제 우리 헤어져. 이게 가능해요? 아니지. 먼저 우리 잘렸으니까 아니가 잘리는 순간 동시에 잘려버린 거지. 김건희한테. 아. 그러니까 소유용 가치가 끝나자마자 바로 버림받은 거죠. 와.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오빠하고 동거를 하던 과정 중에 찜찜했던 모양이지. 그래서 17층으로 올라갑니다. 이 17층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제 아래는 이제 본인 소유이긴 하지만 위에 올라가게 되면 위에는 전세금만 해갖고 한 17억 정도 돼요. 밑에 49평짜리는 분양가가 7억 5천 정도 되는데 펜트하우스는 17억이야. 전세값만 17억이었어. 비싸네. 네, 겁나 비싸죠. 근데 에이, 뭐 26억 전세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17억 전세를 올라가기 전날, 올라가는 날, 그 다음 날 밑에 집이 전세가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들어와갖고 전세를 얻었어. 7억을 주고 전세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아파트는 이미 6억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설정돼 겁니다. 있죠. 그러니까 7억 5천짜리 분양가 집이야. 6억이 설정이 돼 있었어. 네. 거기에다가 7억의 전세를 주고 누가 들어왔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삼성이 말로는 거기에 우리 회사 엔지니어가 뭐 외국 엔지니어가 뭐 살았다. 거기가 살으라고 줬다는 거지. 외국 엔지니어의 정체가 없어. 제이슨 아니고? 그래서 두 채를 모두 살았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아. 왜 두 채를 모두 살았어야만 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설마 연인이었던 윤 씨는 이 대검 중수부 이과장이었고, 네. 그 사안이 있은 후로 얼마 안 돼서 이 동거 사실이 이제 옮겨놓고 동거사에 들켰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왔다 갔다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 시기에 동시 타임으로 김범수 씨하고 이제 뭐 대놓고 다 얘기하니까 네. 김범수 씨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코바나 콘텐츠 사업을 상무이사로서 같이 하면서 둘이 결혼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허. 일종의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와, 얼마 전에 그 사형당한 중국의 그 재벌 있잖아요. 100명의 처백에 100채의 아파트. 이 얘기. 그러니까 100명의 남편과 살기 위해 100채의 100채. 집을 준비하는. 그런 식이네. 야, 오. 멋져, 멋져. 오. 자, 근데 이제 윤 전 총장이 2010년에 중수 2과장,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중수 1과장으로 재직을 했는데 그때 주요 대기업의 비자금 수사 요런 게 이제 이 중수부에서 삼성 비자금 수사. 담당을 했고 실제로 윤 전 총장 2007년부터 검찰 내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 시절 파견 근무를 했다라고 기사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억이 뇌물의 전부냐? 삼성에서. 뇌물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선의의 전세의 전부냐라고 보기에는 이 당시부터 김건희 씨가 이제 본격적인 전시 사업을 하고 삼성이 그 뒤에서 엄청나게 밀어줘요. 삼성, 도이치모터, 대한항공, 뭐 저축은행, 신한은행 등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전시회들을 밀어주는데 이 전시회 규모가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전시회 규모는 뭘로 계산을 하냐면 거기에 등장하는 작품의 총액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전시되는 작품가가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이게 총액으로 계산하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 5천억 이상 되는 그러니까 미술품 가치만 1조 5천억 이상 되는 미술품들을 갖다가 놓고 전시를 벌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만 최소 50억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김건희 씨가 이제 하면서 늘 드러난 스폰서들이 한 100군데 정도 있어요. 열 차례 이상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 업체들은 대부분 5천만 원 전후에 후원금들을 냈단 말이지. 그걸로는 전시 한 번도 못 할 비용이야. 근데 이 사람
나중에 한 거 봐봐. 막 샤갈에 뭐 다 했는데? 고우에 예. 고경에 어마어마한 전시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총 비용을 버물려서 어림잡으면 이게 물론 전시를 했으니까 남기기도 했겠지만 뭐 남기긴 하겠죠. 총 기획 비용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이 넘는 엄청난 전시들을 김건희가 했었고 이거를 김범수가 상무이사로서 안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고 이 배경 안에 홍나희 여사를 비롯한 삼성 일가들이 방문도 하고 지원도 하고 협찬도 하고 하는 걸 봐서는 삼성이 윤석열을 지원하고 김건희를 지원하기 시작한 전례가 이번 그 전세금 입주해줬던 2016년 전세금 그거 설정해줬던 시기 이전부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김건희가 잘나서 그걸 해준 게 아니라 윤석열을 보고 그걸 해준 거고 결과적으로 김건희는 거기에 너무 감동해갖고 이름마저도 건희로 바꾸게 되는. 명신에서. 그렇죠. 뭔가 이제 보훈의 차원에서 이렇게 감사한 회장님을 위해서 삼성 일가를 해서 건의로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는 인터넷 기사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인터넷 기사가 있다. 네. 그런 얘기죠. 네. 참 하여튼 아무튼 이 복잡하네. 모든 게 술을 잘 먹어서 그랬다라는 술을 잘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웬 술? 방종술. 네.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주식 이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이치 뱅크 회장이 뭐 자기 주식 네. 원가에 500원에 줘갖고 원가도 아니고 손해 보면서 30%나 손해 보면서 김건희 씨한테 넘겼는데. 아무튼 그 네. 원가 이하로 넘겨가지고 뭐 1년도 안 된 사이에 뭐 80 몇 프로? 80 몇 프로 수익원. 그게 뭐 비리야 지금 여기 드러난 전체적인 금액에 따지면. 하긴. 이건 뭐 말 그대로 이게 드러나서 터니까 그걸로 대충 조사해갖고 보고서 낸 거지 그 안에서 치고받고 털고 할 것들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전 진짜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얘기들이 상상 나오는데 초월이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자가 겁도 없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안 된다라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한 거고요. 네. 이미 삼성에서도 연결 과거를 끊기 위한 손절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윤석열은 안 됩니다. 근데 내친 걸음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못 돌아오기 때문에 못 돌아오죠. 의미 있는 결과를 안 내고 여기서 낙마하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될 뿐더러 본인이 감옥 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완주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윤석열은 트로이의 목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네 어쩌네 하는 거 지금 오히려 여권에 있는 또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의 존재가 너무 골치 아픈 거야. 실드를 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이게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게 대선 그 자당 대선 후보가 돼야 될 사람이 사실 유력군 중에 한 명으로 취급받고 있으면서 야 만일에 얘가 뽑히면 우리는 폭망한다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결속만 잘 다지면 윤석열의 지금 있는 태풍은 오히려 더 크게 불수록 좋다는 겁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뭐 우리한테는 많이 추락하는 지금은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안철수도 지금 밖에서 있고 서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들. 뭐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없는 게 이제 논문 관련된 거예요. 네, 국민대 내부에서 이제 다시 논문 관련된 조사하겠다고 건데 했죠, 국민대가. 뭐 750단어 중에 뭐 550단어 정도 갖다 썼으면 긁어섰으면 반 정도 뭐. 이건 표절이 아니라 복붙이지 뭐 따다 놓고 보면 네. 더군다나 더 악질적인 거는 이게 논문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특허 출원용으로 나와 있던 데서 이걸 네. 긁어갖고 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상황이 쭉 유지되기만 한다고 하면 유지. 이 유지 상황 6월 한 달 내내 줄리 얘기만 풀어도 윤석열은 그냥 제풀에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또 상관없다고 할 것 같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 맨날 그 얘기 하잖아. 장모가 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자기랑 뭔 상관이냐고.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모는 버렸어. 이제 옥중에 가 있는 장모가 이제 이미 버린 사람이 된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은순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멘탈이 흔들리면 털리게 되면 와 내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지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네. 라는 차원에서 정말 은순 씨 입에서 윤석열에 대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비단 주머니가 아니라 비닐 주머니로 이미 하나 드러난 거고 자 어느 시점에서 이런 두 번째 비닐 주머니에 들어있는 줄리를 버릴 것이냐. 아니 근데 애처가라고 써놨잖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손절 시점을 못 이거 잘 버려. 잡아야 됩니다. 근데 원래 네. 이 구수생들의 그 특징이 그거야. 항상 늦어. 타이밍이 항상 늦어. 한 9번 정도 네. 됐다. 오죽하면 안철수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충고를 하겠어? 하려면 빨리 하라는 거야. 아니, 안철수한테 충고받는 입장은 좀 싫겠다. 세상에 안철수한테 충고받을 정도 되면 정치 감각 빵점인 거예요. 근데 아이고. 어쩜 이렇게 안철수도 그렇고 옛날에 그 반기문도 그렇고 그러게. 이 지금 뭐 윤석열도 그렇고. 황교안이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그 현실 정치에 들어와 갖고 뻘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역시 정치판이 무섭기는 무서운 판인 거예요. 뭐가 무서운 거죠? 반쯤 미친다.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대선인데. 일반인들이 어. 함부로 도전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렇죠. 지금 저쪽 다 초짜잖아. 이준석으로부터 다 초짜인데다가 등판하자마자 병역문제 터지죠. 네. 그렇죠. 지금 조사도 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뭐 윤석열 바로 가족비리 터지죠. 왜 그게 지금 터지겠어? 지금 또 김무성 연관하고 수산업자로 해갖고 지금 국짐당 내부 다 그쵸. 초토화됐죠. 예. 이런 것들이 왜 2, 3개월 전에 터지지 않고 왜? 지금 터지고 있는 거냐? 왜 지금 터지나요? 언론이 판단하는 거지. 이걸 언제 터뜨릴까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터뜨려 주는 거고, 이렇게 터뜨려 주는 시체들을 밟고 우리 재영이 형이 지게 질고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막상 재영이 형도 본격 등판하고 나면 시원하게 터질 거 많다는 거야.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 예, 왜냐면 이거 많이 했더니 사람들이 막 화내더라고. 그만하라고. 윤석열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라고 말씀드리면서